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가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요. 구조는 같지만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신고, 다시 얘기하면요,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여기 위에 2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말 그대로 신고를 적게 한 거죠. 낮게 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세법 42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경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보통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사를 대비해서 은폐를 하는, 숨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없애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밖에 기타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등을 납부한 게 없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보면은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저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나왔던 이 신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거는 납세 신고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제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기존에는 저희가 요거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고를 잘못하면 납부도 잘못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같이 사실 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한 대로 납부할 거니까요.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랑 더해서 원래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산금이라 하는 것은 연체세를 말을 하는 거죠.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건 아닌 것이고 최근 한 3년 전쯤에 했어요. 2020년도쯤에 요거 용어로 다시 바꿨거든요. 이 2개 합쳐 가지고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은 요거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해서 통합해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어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계산할 거는 일단은 어디다가 얼만큼 부과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족세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하는데요. 여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세액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게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10%만큼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명칭은 하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2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2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냐면은 연체가 발생했다, 즉 체납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거를 저희가 미납세액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다가 3%만큼을 1차적으로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그 말인 거예요.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2차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한 번 연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가산금이라 하는 것이 나눠진 게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기존의 1차 가산금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납부세액에다가 3%만큼을 징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2차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을 합쳐놓은 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쉽게 말을 하면 이제 그 이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적게 납부했던 거, 원래 내야 될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징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징수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징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자를 말을 합니다. 이자. 저희 지난번에 그거 봤었잖아요. 보정 신청할 때도 보정 이자라고 나온 게 있었죠. 이자라고 하는 것들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간, 특정 기간에다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대상 자체가 여기 보면 이 가산금이라는 것들은 그 대상이 미납부세액이었거든요. 미납세액. 그쵸. 미납이라는 것은 정해진 신고 기한,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미납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를 말했던 것이고 체납이라는 것들은 반대로 세관에서 고지했던 것들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세액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미납세액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였고 납부 불성실 같은 경우에는 미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적게 납부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대상이 부족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쳤잖아요. 합쳤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되는 것들은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미납부세액, 그러니까 미납세액하고 또는 부족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특정 기간에다가 적용되는 이제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함께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저번에 봤을 때 보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보정 신청일까지로 본 게 있었잖아요. 근데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납부기한이 전과한 날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수정 신고일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수정 신고일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요게 납부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납부한 날짜까지 하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수정 신고한 날에 납부할 수 있어요. 바로 당일 납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수정 신고한 날에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납부했다면은 하루만큼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실무적으로는 차이는 없긴 합니다.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규정상으로는 납부일자로 나와 있긴 한데요. 보통 저희가 당일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납부를 하거든요. 납부기한 다음날. 왜냐면 내부 결제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하루만큼 차이가 나는 거라 이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부전 가산세가. 근데 저희가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관세사가 그거 어떤 정정을 하죠. 수정신고하면 바로 납부서가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전산 출력한 걸 가지고 그 화주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그 화주가 내부적으로 결제를 올리는 거죠. 결제를 올려가지고 결제된 걸 가지고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결제 올리는 금액이 정확해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던 금액에서 하루만큼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이자가 추가로 발생해 버리면은 금액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납부한 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저희가 수정신고한 날짜까지 해가지고 가산세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규정상으로는 납부일까지라고 나와 있다라는 점이죠. 그거는 저도 사실 좀 이해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납부일자로 하는 게 아닌데 수정신고일까지 하는 거긴 한데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수정신고일까지가 아니고 납부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가산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미납부세액이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다가 3%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 가능한가요? 여기 보시면 자 이자,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저희 앞서 보셨던 보정신청보다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보정 신청은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을 평균해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보정 이자보다는 수정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가 조금 더 이자를 높긴 하겠죠. 그쵸? 보정 이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자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높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고려합니다. 연체 대출금 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정해진 날짜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않았을 때는 이자가 붙어요. 이자.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적용되는 이자. 아무래도 좀 더 세겠죠. 그 이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고려해서 따로 정하는 이자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보면 1일 10만 분의 22의 율로 나와 있습니다. 1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정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단위가 아니고 저희 연단위였어요. 연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 1000분의 29로 나온 게 있던 거죠. 얘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10만 분의 22의 율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정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연 1000분의 29의 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죠? 내용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거랑 구조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 있죠. 이 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2개 정도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개념이 뭐냐면요.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 신고하지 않고 물건 수입한 경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밀수입을 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수입 신고 대상인에 불구하고 수입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대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뒤로 가 보면요, 저희가 탁성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사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금액이 소액인 물품들이 있거든요. 미하 150달러 이하의 물품들 중에서도 그것이 상업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가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소액에 해당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그 목록, 어떤 그 갖고 들어왔던 탁송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그게 통과돼 버리면 그냥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생략된 상태로 물건을 수입할 수가 있게 돼요. 수입 신고 안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부족세액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부족하다는 거는 일단 납부했지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게 냈다. 아직 완납이 안 됐다라는 것인데, 이 밀수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입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게 납부하는 것이 없는 거고 아예 그냥 안 낸 거죠.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 즉 관세액이라고 말을 씁니다. 납부해야 되는 관세액, 납부했어야 됐던 관세액에다가 이렇게 일정 율을 곱하는 것이고, 그 율이 원래는 20%로 나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20%의 율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관세 포탈제를 말을 하거든요. 포탈을 저지를 목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40%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똑같은 거죠.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세 포탈제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40%의 율을 곱해서 가산세를 산출한다라는 거였던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여기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이잖아요. 일단 부족세액이라 하는 것 자체,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로 관세액으로 통일됩니다. 미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도 납부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부족세액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게 있었는데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세액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미납부세액이 아니라 관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